미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짚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간 4월 1일이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고용 시장이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또 연준이 앞으로 긴축 속도를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월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에서 드러난 핵심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적인 수준의 고용 창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월 신규 고용은 43만 1,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서 2월에 75만 개나 월가 예상이 49만 개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 2월 수치가 9만 5천 개나 상향 조정이 되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939년 이후에 처음으로 11개월 연속으로 40만 개 이상 고용이 창출됐고요. 1분기만 따지면 한 달 평균 56만 2천 개씩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3.6%까지 떨어진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 50년 내 기록이었던 2020년 2월에 3.5%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노무라는 연말 실업률이 3.3%, 언스트앤영은 3.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팬데믹이 꺾이면서 페드가 중요시하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0.1%포인트 올라서 62.4%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수준에 1%포인트 차로 근접했습니다. 레저, 관광 부분 일자리가 11만 2천 개나 늘어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서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네 번째는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간당 수입은 전달보다 0.4%, 1년 전보다는 5.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는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으며 월가 예상을 넘습니다.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는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미국의 시장금리는 일자리 치솟았는데요. 특히 미국 국채 2년물, 3년물 등 단기물이 더 높게 오르면서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이 뜨겁고 임금 상승이 물가 우려를 부추기는 수준까지 높아진 탓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더 공격적으로 긴축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진 탓인데요. 3월 고용보고서는 페드가 5월 3,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보고서입니다. 네드베이스 리서치는 실업률 3.6%와 시간당 임금 상승률 5.6%를 보면 페드가 5월 회의에서 50bp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ING는 견고한 노동시장은 페드의 신속한 금리 인상을 정당화한다면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인상적이며 이는 급여 압력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더 높게 오랫동안 유지시킬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페드가 5월, 6월, 7월에 각각 50bp씩 인상할 것이라는 ING의 예상을 뒷받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카바나 전략가는 페드는 인플레이션 커브 뒤에 뒤처져 있고 여전히 따라잡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기물 금리가 훨씬 더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있고 5월에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베팅이 증가한다고는 소식을 들어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야니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식 예상은 5월과 6월 50bp 인상한 뒤에 7월부터는 다시 25bp를 올린다는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50bp 인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주요 일정과 이벤트까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4일날 2월 공정제 수주, 또 5일 공급관리협회 ISM의 비제조, 즉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고요. 8일에는 도매재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6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새벽 3시가 되겠죠. 3시에 공개되는 3월 FOMC 회의록입니다. 양적 긴축, 즉 QT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16일 3월 FOMC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9조 달러의 대차대표 축소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며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회의록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산 감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첫 번째 자산 감축, 그때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당시에는 점진적으로 월 감축액을 높여서 최대 한 달에 500억 달러까지 줄였었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800억에서 1000억 달러 규모를 한 달에 줄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익률 곡선 역전이 침체 우려를 부르는 상황이라면 장기 금리를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채권을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증권의 피터 치르 전략가는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한 걱정보다 QT가 시장과 주식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훨씬 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QT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양적 완화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쓰였는데, 그래서 QT, 양적 긴축은 더 위험한 자산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시장은 아직 QT에 따른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페드 인사들도 계속해서 발언에 나섰는데요. 5일날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연설에 나서고요. 7일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또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에 나섭니다. 또 6일에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